네, 반갑습니다. 9월 21일 목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오늘은 시황 좀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장이 워낙 급락을 해가지고요.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네, 언제 반등하겠느냐, 뭐 이런 궁금증이 나오실 것 같아요. 급락한 시장에 대한 반등 포인트, 일단 조만간 나와야 되는데 파월 의장이 이상한 말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오늘 반등 나오기로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근데 얘가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어디쯤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수급이 매도 규모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쫄았다라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은 걱정거리를 안고 대응하기 싫다 이런 증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 규모가 크진 않는데 금융투자가 좀 많이 던지는 모습이죠. 자, 대형주 중심의 하락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별주가 움직이고 있는 장입니다. 대형주가 조정을 받으면 아무래도 개별주 움직임들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 내려간 게 아니라 또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손실을 좀 메꿔주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하락 변동폭이 크지 않다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이 부분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은요. 일단은 내려오면 안 되는 곳까지 내려왔어요. 2500포인트 정도는 증권사가 예상한 수치이긴 한데 이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사실은 네, 상승폭 다 반납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지 않고요. 2550에서 일단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바로 또 다시 튀어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쪽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뭐 내려올 수도 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뚝 떨어진 모습은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바로 오후에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반등이 나와줘야지만이 시장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2500포인트를 지지점으로 한 이 하락 포인트가 계속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지금 하락 포인트는 좀 멈춘 것 같아요. 그죠? 네,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지속될 것인지 여부는 일단 수급액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또 계속해서 팔아먹는다라고 한다라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 아침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을 성공적으로 좀 시도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떨어지는 물량이 너무 많았죠. 대형주에 갖다 집중적으로 던지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난 거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이렇게 급락한 자리 있죠. 그래서 2545포인트, 요 구간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0.5% 정도까지 회복을 해줘야지만이 시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50포인트가 지지선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거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상황을 수습해야 되겠다라고 본다라면, 요 부분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아래쪽 지지가 나와 있고, 반등이 좀 진행될 수 있다라면, 2540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만 일단은 2540이 목표가 아니라 2545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줘야지만이 이 변동성 구간을 흡수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봉 상황에서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같이 이제 저점 지지가 나타나는 모습이죠. 요거는 조금 더 코스피보다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낙폭이 조금 커요. 그래서 코스닥은 한 방에 회복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중성주 쪽에서도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인데다가 뭐 지금은 에코프로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밀려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대부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변동성에 대한 구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계속적으로 안고 투자자들이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 자, 수급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580억 매도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계속 아침에 팔아먹고 있다가 지금 11시 넘어서면서부터 매도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팔아먹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오후 시점에서 어떤 변동성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수급이 다시 매수 쪽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방향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생각뿐이고요. 자,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추세가 하단부까지 다 밀려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더 팔아야 될 가치는 별로 못 느낄 거예요. 왜냐면 팔면 팔수록 주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수익 실현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쪽에서는 사줘야 되는 게 금융투자 입장이기 때문에요. 매도 규모를 더 확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여기에서 유지만 좀 해줘도 외국인들이 막판에 올려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계속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후에 매도가 더 확장이 된다면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은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일단 지켜보신
전략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도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긴 한데요. 금융투자가 아직은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고 연기금도 같이 팔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시장을 좀 찍어 누르는 듯한 느낌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감들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수급으로서는 일단 하락이 멈췄다 정도로까지밖에 볼 수가 없어서요. 오후에 반등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오늘 KB금융 혼자 빨간색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다 파란색입니다. 삼성전자 0.57 뭐 괜찮은 모습이긴 한데 지지선 아래로 또 밀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 이제 반도체 쪽이라는 데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담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요 지금 추세 하단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 하단에 걸려 있는 모습이라서 일단 7만원대 이상이 나타나줘야지 안정적입니다. 뭐 가격적인 측면에 얼마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네 아래쪽 저점 지지를 해줄 수 있겠는지 여부 중요한 포인트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들락날락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또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죠. 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파가 확실히 연결되게 되면 좋은 흐름인데 그게 아니면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격을 좁히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테니까 아래로 더 밀린다기보다는 횡보를 더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도 많이 내렸어요. SDI 또 신저가 나왔어요. LG화학 네, 신저가 나오면서 시총이 SDI에 밀려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마이너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뭐,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네,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LG 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신저가도 나왔네요. 50만원 이하로 계속 떨어지게 되면 안 좋다는 얘기, 제가 해드렸죠. 계속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기대치는 50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매우 안 좋아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뭐, 크게 밀렸다기보다는 계속, 네, 하락 포인트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종목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주도 좀 떨어지네요. 네, 조선주도 조금 약세 보이고 있어서 부담감이 조금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보시면은요. 에코프로는 지금 플러스가 나와 있어요. 물론 상승폭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죠.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지선대를 지키기 위한 기술적 반등이고 반등 포인트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 추세가 저항을 넘지 못하고 그냥 흘러내린다. 즉 100만원 수준에서 다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포인트들은 조심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냥 올라가면 좋겠지만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 마찬가지죠. 네,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현재 포지션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추세선을 긋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유지가 된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거의 밑에 쪽 지금 25만원 정도 밀려있는 그 지지선이 형성된 상황에서 25만원 깨지게 되면은요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물론 지금도 안 좋은 상황이겠습니다만 네,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려고 움직이는 모습인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전지 쪽에 분위기가 좀 좋아지게 된다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네, 부담감을 계속 가질 수 있겠고요. 주가가 올라간다기보다도 지켜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먼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기는 조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DX, LNF 같은 경우도 LNF도 지금 신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2차전지 쪽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부담감이 좀 있어요. 알테오제는 어제 조금 변동성 보이지만 오늘 상승 흐름 잘 보여주고 있고요. 큰 건 없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떨어지고 있는데요. 요 떨어져가지고 요 아래쪽 네 지금 15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떨어져서 반등 포인트 만들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부터 일반 청약 들어갑니다. 네, 저도 청약을 일단 신청을 해놨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10월 5일이에요. 10월 5일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일에 맞춰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면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돌아서는 모습에서 상장을 딱 하게 되면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죠. 시장 분위기가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할 때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해준다거나 또 로봇 관련주들이 반등을 해주게 된다면 이 상장 주식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게 오히려 더 다행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여기가 이제 매도 포인트가 굉장히 많네요. 그죠? 3천단지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컴도 오늘 하락세가 좀 커졌습니다. 뭐 대부분의 종목이 다 그냥 2, 3%씩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고요. 위메이드가 오늘 반등 포인트 나오고 있는데 생뚱맞죠? 네. 이런 자리에서 지금 반등 나가는 거 생뚱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아니겠죠? 네. 야, 이런 식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그다지 썩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게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등락 현황 오늘 처참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4개만 상승하고요. 766개가 하락입니다. 뭐 대단히 많이 빠졌다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보기가 무섭다. 코스닥은 1300개요. 자,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오늘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00개 미만의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와, 대단하네요. 2100개 정도 되는 거죠? 네, 760개니까 2100개 정도가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낙폭 자체가 크냐 작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 동향 좀 살펴보도록 하죠. 상승률 보시면 위메이드 플레이가 오늘 상한가 기록되어 있고요. 상한가 종목은 그래도 나오네요. 모비스 상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추르테크 같은 거죠. 네, 중입자 가속기 관련한 부분에서 모비스, 비추르테크 두 개가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모비스 상한가 들어가 있으니까 비추르테크도 상한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죠? 지금 이거 수익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한마디 해드려야 되겠죠. 봤쥬! 네. 이런 날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자,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쪽에 뭐가 나왔구나. 그죠? 뭔가 재료가 나온 것 같은데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건가요? 네. 중국 진출 속도 낸다고, 네, 액토즈 소프트웨어 계약금을 수령했다. 네,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네, 알았어요. 네,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단기적 이슈라고 그랬죠. 연속적으로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풀리는 시점이 변동성 나오는 구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우정바이오, 셀바스 헬스케어, 위메이드, 뭐 액토즈 소프트 등등등 해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18, 상승한 종목이 18개. 그 나쁘지 않네요. 네, 9% 상승한 종목도 23개 정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변동폭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오늘 0.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들은 개별적인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 버렸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애매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자, 하락률 같은 경우 보면 오늘 휴림 에이텍이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셀리드, SP 시스템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오늘 낙폭 좀 큰 종목들 6개 종목이 지금 10% 이상 하락이고요. 9% 이상 하락한 종목은 11개 정도 됩니다. 네오 위즈가 계속 추세가 안 좋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노을도 요즘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조금 촘촘하게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 3.4%대. 와, 이렇게 되면은 오늘 마이너스 2.5에서 3% 정도까지는 계좌가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안 밀렸으면 괜찮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게 되면은 뭐 아주 많이 밀렸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뭐 제일기획 같은 경우 오늘 좀 잘 올라가서 분위기는 오히려 또 여기서 좀 괜찮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제일기획 움직임 좋고요. 그다음에 뭐 비추르테크, 네, 그 말고는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뭐 LS 일렉트릭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뭐 안 빠지는 것들 유지해서 잘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지금 낙폭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단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래쪽 지지선까지 밀려도 상관없고요. 현재 시점에서 반등 나가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많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OCI 홀딩스, 롯데관광개발,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 매수하고 있는데 매수 규모가 굉장히 작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수 위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연기금 나빠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연기금 파는 걸 거야. 연기금 아니네? 투신인가요? 투신이 파는 거면 개인들이 던지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시장 그지 같으니까 팔아주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 매도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죠?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시간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외국인들 쪽은요. 삼성전자 오늘 900억 순매수입니다. 이거 조만간 또 전쟁이 일어나겠군요. 그래서 9만원대.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관련주들 네, 주가 조금 밀린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잘 버티시면 됩니다. 네, 은행주. 전통적인 종목들 외국인들이 그 삼성전자, 은행,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사는 것은 전통적인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쪽 위주로 매수를 많이 했고요. 포스코 홀딩스 매수 좀 들어가 있네요. 자, 하이닉스 매도가 대신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변동폭이 좀 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하이닉스를 파는 형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아마도 실적을 앞에 두고서, 그죠? 3분기 실적 앞두고서 뭔가 자리 움직임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긴 합니다. 그리고 매도 포인트가 LG와 LG에너솔루션 배터리 쪽도 많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SDI까지 해가지고요. 이 2차전지 쪽 관련한 종목군들의 매도가 상당히 두꺼운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엔터주도 매도가 좀 나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소에 이제 좀 많이 올랐거나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 매도를 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저쪽이 휘말려 있지만 않다라면 큰 하락을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더럽죠, 기분이. 네, 왜냐면 오늘 마이너스가 살짝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분이 좀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뭘 봐야 돼요? 비주얼테크를 보면서 네, 마음의 평화를 좀 얻으시고요. 그래,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올라가면서 정리가 되면 돼. 종목이 많아지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종목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계좌 전체를 또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진정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은 오늘 괜찮죠. 오늘 장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종목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등 포인트를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만간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느 지점이 될 거냐죠. 뭐 오늘 일단은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끝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을 시장이 완전히 녹여서 네, 흡수하는 그 시점이 반등 포인트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거는 조금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상황 좀 더 살펴보고 진행합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오후 늦지막히 대응 포인트를 보시고 수급의 방향이나 시장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감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